이렇게 서로 부족한 거를 아하. 채우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쵸. 저학년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멋진.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글자를 채워서 어떤 모와 자람 속에 뭘 채워볼까 이렇게 모두 함께 뭐 잘하는 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막 써봤어요. 근데 결국 그 교육 과정에는 하나도 못 넣었는데.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추후에라도 이제 선생님들하고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직 아이들도 성향도 모르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보고 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렇게 좀 고민해서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학급에서는 이제 그 전에 구봉에서 항상 이렇게 애들 만나면 이렇게 실내 서클 시작하고 이게 공동체 놀이하면서 실내 분위기 서클 풀고 이렇게 하니까 첫날은 대충 뭐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앞에 그 이제 종업식 한 아이들 종업식 하는 날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좀 좋게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저희 큰애가 같은 학교에 있었는데 졸업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가볼 생각을 안 하다가 다른 이제 6학년 있는 선생님께서 그래도 이제 같은 학교에 있을 때 가보지. 그렇죠. 해서 잠깐 한 30분 갔다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거기를 가려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이렇게 실내 서클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길 잘했구나. 마지막에 애들이 조금 마음이 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너희들이 친구들한테 이렇게 누구한테 격려받고 싶은 말을 하나씩 얘기하고 그거를 친구들에게 다 같이 외쳐주자. 그렇게 하고 이제 서클을 마무리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분위기가 밝고 좋았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무리할 때 저도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도 약간 그런 분위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네네. 네. 아유,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정혜진 스님은 2학년 연구 업무를 맡으셨네요. 쌤, 이번에 반송초로 옮기시는 거예요? 드디어 한들에서. 한들초 계셨는데. 그러셨구나, 반송초. 축하드려요. 짜면서 저는 한들에서 프로젝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라고 잠깐 고민했어요. 소리만 내고 하지 말까라는 안 했대요 작년에는. 이제 연구만 하고 우리 반만 데리고 하고 그러니까 통솔에서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다 이렇게 전 2학년 때 3반이어서 한들에서 3반이었는데 그래도 그 프로젝트 하나를 주무하고 2개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무를 할 때 뭔가 좀 그렇더라고요. 좀 후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반만 하고 다른 반 선택에 맡기게 작년에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장 이렇게 막 우리 반 에너지가 약해가지고 부장을 한번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난 정말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고 너무 지쳐가지고 두드러기 친구도 막 자른 스트레스로 인한 두드러기가 좀 생겨요. 붓고 막 약간 좀 심한. 그래가지고 저는 짜면서 일단 그냥 저는 오랜만에 연구를 하고요. 교육 과정을 짜면서 첫 주는 저도 이제 그런 학급 세우기 그죠. 비전 만들고 학급 비전 리더 카드나 그런 가치 카드 이용해서 비전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때 수장님이랑 했던 것처럼 이제 학급을 하는 거를 좀 좋더라고요. 4학년, 2학년 해봤었는데 처음 시도 해봤는데 괜찮았던 것 같고 그렇게 이제 비전 세우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서 또 생활 규칙도 만들 수 있고 또 이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배상 어떻게 할 건지 또 한두 가지 정도 세웠던 것 같고 그런 루틴이 있었어요. 2년 동안. 좋아요. 자연스럽게 학급에 생각해 하면 좀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 또 감정 2학년은 교육까지 감정 표현이잖아요. 나의 감정을 알고 감정을 네, 네. 감정을 표현하면서 또 그 환대할 때 아침에 환대할 때 오늘 너의 감정 어때? 라고 맞아. respect해주고 그런 활동 2년 동안 하면서 선택 어서 오세요. 시범적으로 이제는 괜찮더라고요. 2학년 아이들 감정을 서로 공유하고 네네네. 그런 것도 하고 싶고요. 이제 굉장히 너희 환경에 이런 그 환대 메시지들을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그런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고 실내서클 이런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4학년 때는 이런 것들이 2학년 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제 놀이 위주로 했던 것 같고 다양하게 또 이런 새학교니까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길 때 실내적으로 해결하니까 4학년 때는 숨 좀 돌리세요. 숨 좀. 2학년 때는 그걸 많이 시도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학교 수도 많고 아이도 많고 그래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 집에서 좀 해결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네, 아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두 분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학교 안에서도 또 그쵸, 헤맸죠, 좀. 네. 차를 저쪽에 주차하고 이렇게 바로 올라오시면 되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올라오셨네? 저쪽에다가 다른 건물에다가 주차를 제가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아. 있었는데 아니 주차장이 여기 공사 중인 쪽에 맞아요. 이쪽이에요. 예, 아무튼 공사하고 있지. 근데 이렇게 둘러서 잘못 찾았어요. 거기서 바로 딱 그 장애인 주차장에 하시면 되는데, 아깝다. 뭐, 괜찮아요. 어쨌거나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학교하고 학년, 네, 뭐, 업무도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 아무튼 이름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오늘 오시기로 하셨던 분들이 못 오시는 몇 분이 계셔서 인원이 아주 되게 쏙딱하게 딱 좋아요. 지금 이제 우리 새학년 맞이 학교마다 뭔가 이런 걸 하셨을 텐데, 뭐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시는지, 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신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 나누시고요. 이거를 접으실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한번 하잖아요. 글자를 크게 쓰시고요. 여기 양쪽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끼울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기 조금, 네, 양쪽으로, 예, 접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천히 하세요. 자, 우리 아람쌤님 이야기를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해 5학년이었거든요. 2번밖에 없고 4년 그 일반하고 같이 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데리고 그러네. 작년 5학년 했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보부장을 계속 연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교육과정 못 맡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거를 교육과정 이끌어주실 분을 원했는데 퇴직을 오래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용기 있게 해주셨는데 저는 제가 많이 못 도와드릴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잘 어떻게 맞춰가지고 잘 할 수 있을까? 내일 내 코가 석잔데 혼자 체력이 안 되실 것 같은데 되게 건강하시고 저기 하긴 하지만 되게 진취적이시긴 하지만 힘드시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이거 저희는 2주, 3주, 3월 20일까지인가 이제 진단 활동 주간을 같이 이렇게 짜서 늘 이제 시간표에다가 스마일 킥스라든지 그렇지. 세우기, 배치 만들기, 뭐
일단 그 평가도 하고 이런 거 해서 배치를 해서 하자라고 이미 계획이 이거를 부탁을 했는데 월요일 날 하자고 하셔가지고 내일 모레. 네, 아직 얘기를 못 해가지고 마음이 지금 되게 조급한 상태긴 한데요. 어쨌든 저희 이제 학급적인 목표는 제가 그 성당교실이나 아니면 다양한 연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자료도 많이 받았고 본 것도 많고 그쵸. 실제로 제가 되게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더 회복적 생활교육을 조금 더 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약간 나중에 가면 약간 교실이 시장판처럼 되는데 조금 더 이게 공동체를 강조하고 그 실내서클도 좀 더 하고 싶고 이랬는데 작년에 진짜 거의 못했거든요. 그 교실에 터지는 사고를 그래. 급했기 때문에 사실 큰 사고도 아니었어요. 애들 싸우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내가 애들을 조금 더 편안하게 무드려야 된다면서 서클 다 하나도 안 하고 약간 그랬던 게 올해는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목표는 체크인, 체크아웃 이거를 그렇게 길게 1시간 잡아서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과하게 해야 됐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제 가볍게 서클을 조금 열어보려고 하고 진짜 올해는 내가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안 하려고 그래 너는 쉽게 해봐 이게 약간 그 착한 아이 버리기에 있는 선생님 그 선생님 상처럼 그래 난 잘 몰라 니들이 해보렴 이거를 조금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네. 그래요. 자, 우리 정선영 선생님. 저는 올해 전담을 하게 되어서 아이고. 네, 작년에 6학년을 남자아이 6명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학교에서 제 작년에 학교를 옮기면서 그 학교에 6학년 점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선호할 텐데 다 기피하는 매번 그 아이는 지금 제가 졸업시킨 아이들이 매번 새로 오신 선생님 담임을 했던 그래서 제가 6명 맡고 1년 내내 나를 따르라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졸업을 시켜놓고 나서 전담을 맡았는데 저희 학교 특성상 전교생이 36명이고 3, 4, 5, 6학년 영어과학을 전담해야 되는 상황이고 전체 아이들 중에서 30% 넘는 아이들이 조금 이제 힘든 아이들이 많아요. 가정적으로 다문화 가정도 많고 조성 가정도 있고 그래서 담임은 아니지만 이제 영과 전담을 맡았지만 제 수업 시간 안에서만큼은 아이들을 좀 더 그렇죠. 제가 담임인 것처럼 좀 보듬어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커요. 아이들 보고 있으면 안타깝다는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아마 학교에서 연구담으로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업무 지원팀이거든요. 이 외에 점점점 있는 점점점 많거든요. 업무 분장표에 3줄이더라고요. 3줄인데 꽉 찼어요. 그래서 어제도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제가 하다 보니까 항상 저희 제자거든요. 근데 저희 제자한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라고 해서 예전에 내가 대학교 때 배웠던 거 또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만 계속 아이를 가르칠 수는 없다고. 내가 항상 만나는 애들은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충분히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한테 본보기도 되어주고 싶고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제가 15년 전에 만난 6학년 담임을 했던 제자인데 이렇게 잘 커서 제 옆에 와 있는 게 정말 든든하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저희 제자한테도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는 들으셨다시피 제자고 자, 이제 뭐 제자에서 이제 너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아직 경력이 없어서 지금은 근데 기간제입니다. 지금 기간제로 이번에 가고파 초에는요. 첫 번째 아무것도 모르는 말하는 감자 그 상황이 그래서 뭐부터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를 알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그런 백지 상태인데 지금 오늘 연수 듣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알아가고 싶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저 전학공 업무를 맡았는데 연구부의 전학공 업무 1년 기간제예요? 네, 반년입니다. 반년 6개월이라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반년. 네네네네네.
근데 이게 학년 업무도 같이 저당권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둘이 같이 해야 될 건데 이런 것도 오늘 만약에 알 방법이 있다면 조금 그러게요. 네. 많이 배우고 가겠습니다. 아유, 너무 환영합니다. 가곡파초가 학급이 전에 많았는데 10반까지 있고 그렇죠. 한 반에 27명, 28명. 몇 학년? 4학년에 10반까지 있고 네. 그러니까 전에도 컸던 기억. 예. 하여튼 뭐 길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죠. 학교가 너무 커가지고 거의 그 창원의 마산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그 학교거든요. MBC 방송국 앞에. 그래서 완전 네네 맞아요. 야구장하고 네 야구장 앞에. 그래서 굉장히 큰 학교이긴 한데 아무튼 오늘 일단은 학급 담임도 맡으셨으니까 오늘의 일단 주제는 학급의 새학년 맞이 학급 세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초점이고 당연히 뭐 조금씩 이야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시면 얼마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자, 앞에 화면을 조금 보면서 저희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방금 이제 뭐 실내 서클 이야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의 그 목표 그거를 이렇게 잡아볼게요. 14일 우리 먹기 수업에도 혜진쌤하고 두 분 혜진쌤 이름은 서로 다르지만 혜진쌤이 14일 날 오셨었죠? 네. 아는 쌤은 안 왔죠? 전 못 왔어요. 네. 그때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는 뭐 조금 중복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금 이제 이야기하고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학교 수준부터 교사 교육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학교가 너무 크면 사실 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선생님들이 참여하기가 되게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학년과 학급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사가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 박혜진 선생님 같은 경우에 학년 부장을 맡으셨는데 학년 교육 과정을 같이 학년 선생님들하고 짜지 못하고 이제 부장님이 그냥 너무 학교 전체 연구부장님이 빨리 내라 이러시는 바람에 같이 의논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먼저 이제 짜서 내셨어요. 사실 그거는 바람직하진 않죠. 그러면 일단은 형식적으로라도 먼저 내시고 나서는 3월 달에 전학공 시간에 같이 다시 학년 비전 세우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이 없으면 이제 선생님이 나는 일단 이렇게 짰는데 선생님 우리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들의 생각을 넣어서 우리 다시 진짜 제대로 우리 해봐요 이렇게 해서 하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그냥 합시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그 과정들을 하시면 좋고요. 이제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1차 2월 14일 날 했던 거는 학년 짜는 거였고 오늘의 이제 가장 기본은 이거입니다.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면 좋을까? 내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 학년에 맞추어서 조금 더 명료하게 그러니까 아이들 만나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가감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우리 또 처음 하시는 우리 신규 선생님도 계시는데 사명은 내가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로서 이 교직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하는 게 나의 사명이고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나는 이런 교사가 되겠어 라고 하는 게 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써보셔야 돼요. 나는 이런 교사가 되겠어. 따뜻한 교사가 될 거야. 아니면 뭐 친절한 교사가 될 거야.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는 힘들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이거를 조금 크게 묶어서 하나로 한마디를 말해본다면 어떤 교사
그럼 그것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겠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특히 올해는 여기에 중점을 두겠다. 올해의 목표는 이거다 라고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아람쌤이 올해는 내가 신뢰 서클을 어떻게 해보겠다 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학급을 만들겠다 하는 게 목표. 그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새학년 맞이 3월 2일, 3일부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아까 미덕의 언어로도 해보고, 뭐 회복적 생활교육 안에 서클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감정 나누기도 해보고, 감사일기도 써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투두리스트들을 시간표를 짜는 거죠. 오늘 학급 비전도 아이들과 만들고, 공동체 세우기, 약속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물론 이거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이걸 자꾸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몇 년 전에 우리 이렇게 대면으로 했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결과물들이에요. 자기 시간표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네. 이때는 몇 년 전인지 모르겠다. 우리 코로나 전에. 그래서 타임테이블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A4 종이를 제가 드렸거든요. 그 A4 종이에 이제 일단 기본적인 타임테이블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은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 일단은 그래도 내가 우리 애들이랑 이번 시간에는 뭐하고 그러니까 첫날부터 둘째 날부터 바로 교과 국어자 펴라 뭐 이게 아니라 학급 세우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보시면 시업식 입학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일은 상관없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교시에 저거는 우리가 직접 저 때는 좀 우리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치로 줄 서기 뭐 이런 거 해갖고 자리 정하기를 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우리 연습했고, 방금 선생님들 만드신 이름표 만들기도 이제 삼각 네임 텐트로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지금 A4 종이잖아요. 아이들은 도화지 가지고 하는 게 좀 빳빳해서 잘 서고 오래 갑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한 달 쭉 할 수 있거든요. 대신에 안에 어떤 내용을 채울까? 요거를 이제 같이 여기서 한번 응용해 보시고, 방금은 제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을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아무튼 우리가 실습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은 나는 이렇게 하겠어라고 바로 그냥 쓰셨죠. 근데 방금 이 선생님은 포스트잇에, 저는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시간표 타임테이블을 왔다 갔다 옮겨가면서 타임테이블을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거를 아예 우리 3월달 뭐 첫 주 3월 2일, 3일은 담임 선생님하고만 할 거니까 대부분 학교가 그렇거든요. 전담은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둘째 주에는 전담 선생님들도 들어오시면서 각 교과 진짜 OT가 시작하는 거죠. 그럼 교과 OT 첫 시간에 그냥 자 교과서 펴서 뭐 이게 아니라 교과 OT 시간에는 어떻게 아이들과 하지? 약간의 진단 활동과 그 다음에 우리 교과 이제 목표나 뭐 이런 단원 확인해보고 뭐 이런 것들을 쭉 하실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에도 선생님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막 했던 놀이들을 적어 놓으시고 이거 뭐 해야겠다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이제 선생님 그래서 감정일기, 감사일기 뭐 막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묶어서 존중과 배려의 학급 문화를 만드는 나만의 우리 반의 행복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소개해드리는 몇 개 이외에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것들도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만들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이제 막 이렇게 쭉 리스트를 적어 놓고 적절하게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적절하게. 네. 그쵸?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이렇게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오늘 다 못하실 수도 있지만 아무튼 새학년 맞이하시기 전에 나름대로의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도 하고 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 선생님은 저쪽에 복습 노트, 공책 사용법 그죠? 그 다음에 뭐 사물함 정리 그 다음에 이름표도 만들고 뭐 이런 거 안내하고
뭐 빙고 놀이도 하고 일기 쓰기 안내도 하고 자기 소개하기 뭐 인사 이렇게 뭐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학급 봉사위원은 학교 계획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렇게 쓰기보다 이걸 조금씩 그때그때 맞추어서 이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 혹시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일단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 중에 일단 제일 먼저는 저는 이제 나의 수업 철학 세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각자 갖고 계시는데 이걸 한번 적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림책 읽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들하고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아까 이제 우리 반 규칙이나 우리 반의 비전을 세우는 건데 지금 이제 이거를 보시면서 나의 수업 철학을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반인데 저는 지금은 그냥 막 그림책 읽기 많이 깊이 안 할게요. 여기에 보면 아이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책 자체가 아이들의 모습이 꽃하고 연결해서 나옵니다. 개나리꽃, 그렇죠? 되게 막 벽면에 막 여러 가지도 있는데 우리 반 꽃이 피었습니다. 되게 그림 이쁘죠, 학교. 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이들도 와 예쁘다 이러거든요. 네, 길쭉한 꽃이 피었습니다. 여기 꽃과 아이들의 모습이 매칭이 되도록 이 책이 작가님이 해놓으셨더라고요. 뚱뚱한 꽃이 피었습니다. 저기 꽃이 뚱뚱하거든요. 그거를 뭐 둥글고 이렇게 부피감이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꽃 안에 아이가 잠자는 거 보이시죠? 혼자 피는 꽃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제 선생님들께서 3월 2일 개학해서 딱 보면 첫날부터 사실 첫날이니까 더 이렇게 혼자 있는 아이들도 있고 1년 내에 이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함께 피는 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발로 피죠. 아이들이 꼭 뭘 해도 누구랑 같이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기준으로 너는 왜 맨날 혼자서 그래? 그거를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다행이고, 물론 같이 어울릴 때는 같이 어울릴 수도 있어야겠죠. 네, 아이들을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모습이 다르지만 모두 소중한 꽃입니다. 네. 자, 빨간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도 피었습니다. 보라꽃도 피었습니다. 색깔이 다르지만 모두 예쁜 꽃입니다. 모습이 달라서 어우러진, 색깔이 달라서 어우러진. 그러니까 다 똑같으면 재미없는 거죠. 다 빨간색이다. 그게 아니라 다 색깔이 색깔 다르니까 더 좋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저도 보면. 네, 그래서 소중하고 예쁜 우리 반입니다. 올해는 선생님 이렇게 아이들 마스크 벗고 사진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사진 찍고 그걸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그림 색칠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반 읽으시면서 이제 이미 이제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들은 작년, 재작년 우리 아이들도 떠올렸을 거고 올해 우리 반은 어떤 아이들일까 또 되게 기대도 되실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떠오르는 감정 단어 한번 골라보세요. 네. 아람쌤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저는 네. 기대되고, 네. 그다음 설레고, 네. 그리고 편안해. 편안하다. 좋습니다. 우리 정성현 쌤은요? 사랑스럽다. 사랑스럽다. 아까 그 아이들 그쵸? 네네. 선생님 어떠세요? 창근쌤. 기대되고 설레고 흥분되고 그리고 네, 망설여지고 망설여지지 않고 조마조마하고 조마조마. 그쵸? 약간 부담스럽다. 약간 부담스럽다. 자, 어떤 게 부담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업무가 당연한 거죠. 애들 만나는 거 부담스럽지 않은데 업무가 그 외에는 네. 설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설렌다. 그쵸? 우리 혜진쌤은 어떠신가요? 저는 궁금하고 약간 두근거리는 게 여러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그쵸. 기대가 여러 가지. 되면서도 네네네. 기대가 되면서도 약간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걱정되고 예, 긴장되기도 하고 살짝 그렇죠. 맞아요. 그림책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우리 정혜진 쌤은 어떠세요? 어떤 감정이 주제가 뭐 제목 질문이 아까 우리 우리 반 읽으실 때 참 전화받으러 나가셔서 못 보셨나 보다. 네. 동화책을 읽고 난 네네네. 감정이요?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읽고 나서 어떤 감정이신지. 저는 우리 반 모습이 떠올랐고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균형이 17번에 힘이 난다. 힘이 난다. 교사의 존재가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게 약간 좀 힘이 난다. 적어도 약간 용기가 생긴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자, 선생님 제가 이제 방금 여기에 여러 가지 색깔들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서클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 질문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교사로서 나를 교사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나를 색깔에 한번 비유해 본다면 이런 질문들은 아이들하고 처음에 실내 서클 할 때 나를 표현해 보는 그럴 때도 되게 좋은 질문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여기 요거에다가 여기에는 요거 지우개 달린 보드마카를 활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나는 무슨 색깔이다. 네, 한번 써보시고요. 네. 나는 무슨 색깔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나 다른 사물의 나를 비유하셔도 괜찮아요. 네, 사실은 아이들은 비유라는 표현이 조금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어떤 색깔일까요? 뭐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비유라는 단어만 빼시고. 근데 뭐 6학년은 설명하면 5, 6학년은 설명하면 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를 동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유한다면 둘 중에 어떤 거 하셔도 괜찮아요. 네. 컬러를 고르셔도 좋고 동물이나 다른 사물에 비유한다면 하셔도 좋은데 여기는 컬러 한번 해볼까요? 네, 나는 어떤 색깔에 비유할 수 있겠다. 네. 뭐 약간 그럴 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좀 뭐 되고 싶은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걔밖에 안 떠오르지. 상관없습니다. 네. 문다. 자꾸 그런 거 문다. 올해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올해는 좀 편안하고 싶다. 그쵸. 편안하게. 편안하게. 작년에 너무 엄했어요. 엄해서 올해는 좀 더 편안하게. 부드러운 사람 되고 싶다. 다른 애들한테 영향 안 받고 싶다. 참 그게 어렵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저도 막. 보셨나요? 네, 그거를 이렇게 저는 오렌지 색깔에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기도 하지만 조금 나름 밝은 이미지로 늘 좀 밝게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자신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은? 저는 누룽지 색. 처음, 와, 멋진 표현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누룽지색? 저는 좀 약간 전에도 교사 적성에 잘 안 맞는다. 엉덩이 붙이면 잘 안 빼는 타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되게 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막 내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딴 사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좀 제가 뭐 배우거나 뭐 바뀌려거나 그런 거는 해보는 사람인데 또 그게 또 빨리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조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네. 그쵸, 천천히. 분명한 색은 아니지만 이렇게 서서히 익어가는. 약간 색깔이 이제 누룽지로 바뀌어가는 놀라운 창의력입니다, 선생님. 와, 이렇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성공하셨다. 네. 자, 우리, 네. 저는 파란색이었는데 네. 약간 바다 내는 약간 깊이가 있는 약간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근데 좀 올해는 아이들에게 그런 교사로서의 다가갈 때 균형을 잘 잡아서 그런 말과 행동 균형. 좀 있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파랑색으로서 멋집니다. 좋아요. 네. 자, 우리 아람쌤은? 저는 노란색. 언뜻 보면 밝아 보이지만 다른 색에 잘 탁해지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잘 바뀌는 게 좀 강한 것 같고. 제가 어제도 느꼈어요. 같이 즐겁게 인사를 하고 갑자기 태블릿 몇 개가 없어져서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뭔가 짜증나게 다니다가 또 이제 이게 해결이 되니까 다시 해맑아졌다가 약간 그런 변덕이 생각보다 학교에서 좀 변덕이 되는 원래 변덕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없는데. 네네네.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는 다 홍색이라고 오. 빨간색으로 하기에는 너무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보고 주변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열정페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얘기를 엄청 열정적이시죠. 네네.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시도해보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완전 빨강처럼 막 정열적이지 않지만 아이들한테 따스함도 줄 수 있고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기도 하고 진달래꽃의 그 다운빛을 보면은 정말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랑 닮은 색깔이 다운이 아닐까 싶고 사물 동물은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는데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컨 누르면 나오나요? 누르면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음악 수업을 할 때 누르면 음악을 해야 되고 초등교사가 리모컨이 아닐까요? 그래. 내셔널 지오그래픽처럼 과학 수업도 하고 그때는 영어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마 대표적인 리모컨 그리고 애들이 춥다 하면 또 눌러줘야 되고 덥다 하면 또 눌러줘야 되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리모컨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싶어서 리모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네. 비유가 멋지시네요. 저는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라데이션 와, 무지개색처럼. 그냥 딱딱 나눠지는 게 약간 좀 섞이는 게 왜냐면은 제가 색깔마다 막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빨간색이면 또 열정적인 거, 초록색이면 좀 편안해지고. 네네네.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싶다. 실제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열정 가지고 있고 한때는 좀 쉬고 싶은데 한때는 또 막 집중해서 혼자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하나씩만 하면은 질리고. 네. 이걸 좀 조화롭게 좀 해줬을 때 전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봤고 좀 다 적어버렸는데 동물은 장수거북이. 잘하셨습니다. 이게 거북이라는 좀 이미지가 좀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좀 꾸준하게 쭉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지금 이제 기간제 하고 있는 이유도 시험 다시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언젠가는 결국 저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요. 열심히 또 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장수거북이 결국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다른 동물들이랑 잘 살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학생들이랑 또 쌤들이랑 또 잘 지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AI는 되고 싶은 걸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다보다는 왜냐면 이게 옛날 AI는 약간 딱딱한 느낌인데 요즘 AI는 점점 막 발전해서 그래서 이제 대화형 그때 필요한 걸 딱딱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한테도 좀
그런 완벽한 쌤이 되고 싶다. 뭐 쉽진 않겠지만 노력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아우 멋지십니다. 우리 아란 쌤이 그 열심히 성공을 했는데 비법을 알려주세요. 아 이거요? 아 제가 이거 적는 거를 이렇게 딱 4등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여기를 접고 맞아요. 이 밑에가 밑바닥이 되니까 일부러 좀 좁게 접었어요. 근데 균형이 좀 안 맞는 건 너무 좁게 접어서 그 다음에 이 남은 거를 딱 반을 이렇게 접어서 요 주변 옆에를 접으면 이게 끼워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이게 너무 이쪽이 헐거우면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접어가지고 끼우니까 조금 힘이 좀 세졌어요. 네네네. 이거를 실제로 나중에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그대로 이제 접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부분을 먼저 이렇게 딱 접어요. 양쪽을 먼저 접고 뭐 어디라도 상관은 없어요. 양쪽을 먼저 접어요. 이렇게 쭉 A4 종이가 있으면 그럼 아이들도 그 도화지를 반 잘라서 써도 괜찮고 도화지 자체는 조금 크긴 큰데 아무튼 이렇게 접는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기를 먼저 이제 접어요. 여기를 이제 조금 저렇게 넓게 접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그러면 조금 더 힘이 더 많이 받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그냥 3등분을 하면 돼요. 근데 애들이 3등분 접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약간 여백이 작아져도 4등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저는 그냥 3등분 해가지고 항상 하는데 아이들도 처음에 잘 못해도 3등분 하는 거를 대충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시고 싶으시면 얘들아 자 꺼내서 그걸 3등분 나누어서 해봐. 그럼 되거든요. 예. 자 꺼내가지고 그걸 3등분 나눠서 해보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쓰고 이걸 뒤집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냥 세워서 그러면 또 됩니다. 네, 거기다가 그 조금 접으세요. 그래서 네임 텐트 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되거든요. 나머지를 3등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 잡으시네요. 3등분. 네. 자,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끼우시면 돼요. 네네네, 그렇게. 네, 그 사이로 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를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끼워. 여기도 이렇게 끼우는데 가로 세로가 서로 안 맞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하면 다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에 그 도화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애들은 어떤 선생님은 또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요. 책상 위에 막 이게 굴러다니지 않게. 그럼 또 안 좋은 점은 모둠을 만들었을 때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자꾸 무너지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자 이거 이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 지금 우리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들하고 처음에 열어갈 수 있는 자기를 표현하고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는 지금 소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했고요. 아이들 교실에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 나도 나만 놀이 해도 괜찮아요. 예, 나도 나만 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똑같은 색깔이 우리는 지금 없네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나도 나만 놀이 모르시는 분 다 아시죠? 예, 우리 창윤쌤은 모를 수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오렌지색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럼 이제 뭐 설명하고 나서 선생님이 오렌지색 이렇게 하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나만.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노란색과 나도 노란색 비슷하게 있다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요때부터 이 나도 나만 놀이 하면서 아이들이 서로 비슷하네. 누가 나 너와 비슷했어. 그 다음에 또 나는 아까 이제
대부분 보면 무지개 색이 잘 없을 수도 있어요. 애들은 대부분 딱 한 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누룽지색 이런 색은 진짜 잘 없고, 그쵸? 그리고 가끔 흰색도 좀 별로 없는 편이고, 아이들이라서 검정색도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것들이 빨강, 파랑, 연두, 노랑이 제일 많고, 예. 그러면 이제 서로 나도 이렇게 해서 비슷한, 그러니까 나도 나만 놀이랑 같이 이걸 해서 하니까, 문을 앞으로 당기세요. 예. 그러니까 훨씬 이게 그냥 돌아가면서 이 이야기만 하고 나면 약간 아이들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슷비슷한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20몇 명을 돌아가면서 듣는다는 게 애들이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나도 나만 노래를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과연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나와 같나 다르나 듣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간단한 거니까 나도 나만 놀이 하면서 잘 듣고 누구랑 비슷했어. 그래서 나랑 비슷한 친구들이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또 내가 말을 했는데 아무도 없어, 아니면 누가 있어, 그걸 기다려서 나도 해주는 친구 있으면 고마워, 뭐 반가워,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나만, 이거를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요. 네,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제가 이번에 계속 이거를 많이 했었는데, 처음 만나시는 선생님들끼리도 되게 이제 좀 친해지시는 거예요. 서로 같은 우리가 있네, 막 이렇게. 아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래서 나도 나만 놀이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은 아무도 나랑 같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발표한 내가 나만 하면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연습해 볼게요, 선생님.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연습해 보자. 누가 발표했는데 내 거랑 비슷해.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원래는 일어서는 건데, 일어서는 게 힘들면 그냥 앉아서 한 손만 들어서 해도 돼. 나도, 이렇게. 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도. 네, 이걸 연습을 시켜,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자, 이제 아무도 나랑, 내가 발표를 했는데 아무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네? 그러면 나 부끄러워, 이게 아니고 나밖에 없네. 어깨 당당하게 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스코리 하듯이 나만. 시작. 나만. 네, 이렇게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발표할 때 일어서서 발표해도 되고 앉아서 발표를 해도 돼. 근데 앉아서 발표하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누가 발표하는지 일어서서 발표해 주면 그 친구를 다 바라보면서 들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해보시면 아마 얘들아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그거를 한 번 해서 뭐 약간 좀 이럴 수도 있는데 이걸 계속 여러 번 하면 되게 애들도 수업 시간마다 많이 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나도 나만 그 질문은 교사가 먼저 하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맨 처음에 이 질문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잖아요.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부터. 그러면 선생님 제일 먼저 시작해 볼게. 너희들도 잘 듣고 비슷한 거 있으면 나도 해야 돼. 자, 나도 연습. 그 다음에 나만 다 같이 연습. 자, 그럼 선생님부터 출발합니다. 선생님 했을 때 애들이 반응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이 뭐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누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때 이제 이게 약간 그 다음에 누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럼 이럴 때 토킹 스틱을 활용하는 거예요. 네, 올해가 토끼의 해죠. 이게 이번에 학교제에 재작년부터 있긴 있었어요. 네. 학교제에 이렇게 3개 세트로 팔아요. 그래서 편리할 때 그때 이번에는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자, 선생님 먼저 시작할게. 요거를 가진 사람이 발표하는 거야. 네, 이렇게. 그래서 뭐 그걸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다음에 누구, 가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누구 이렇게 분단이 바뀌거나 이럴 때 선생님 얘 이렇게 갈까요? 여기서부터 갈까요? 막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우왕좌왕. 그때 네가 원하는 대로 주면 돼. 그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럼 그 친구가 이걸 받고 하는 거죠. 내 차례구나. 이렇게 자기 차례가 되었다는 것을
아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자, 방금 이제 이런 실내 서클 할 수 있는 또 주제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나도 나만 활동을 하기 위한 아니면 실내 서클을 하기 위한. 예. 그러니까 실내 서클을 하는 이 목적은 뭘까요, 선생님? 공동체를 다지기. 그렇죠. 서로에 대한 이해. 예.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서로 조금 소속감을 느껴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 친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런 질문들. 대표적인 한 2-3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제일 처음에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러면 뭐 애들이 뭐 핸드폰도 나오겠지만 뭐 강아지도 나올 거고 퍼즐도 나올 거고 뭐 예를 들어 여러 개 있겠죠. 뭐 먹는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 이제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하루에 한 개씩만 하는 거야. 하루에 한 개씩. 그러면 이제 너희들도 한번 뭐 만들어 와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죠. 저는 그래서 처음에 한 2-3개 정도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또 할 수 있는 게 제가 저기 어딘가에 놔뒀는데 어디 갔을까? 질문이 어디 갔지? 저 뒤에 제가 실내 서클을 하나 만들면서 거기에 갔나 보다. 여기 있다. 네. 자, 이제 서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이제 둥글게 이거 예전에 우리 성장교실 입학식 할 때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아무튼 둥글게 앉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아이들이 많아서 가복화초 같으면 아이들 많을 거거든요. 하정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럼 아이들이 많으면 책상을 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앉기 좀 힘들잖아요. 그럼 그냥 책상을 빼. 처음에 요거 할 때는 그냥 의자만 가지고 둥글게 앉아버리는 거예요. 책상을 다 바깥으로 빼고 그럼 의자만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제가 이번에 한 거지만 여기에 1번, 2번 정도는 아이들하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잘한다고 생각되는 거. 1번 질문. 네,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여는 질문 같은 네네네. 여는 질문. 그러니까 실내 서클을 할 때 너무 체크인해서 본 질문 막 이렇게 막 들어가기보다 이걸 하나씩 그냥 질문 한 개 가지고 이야기 나누는 걸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본 질문이 있을 때 이렇게 서클을 단계별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너무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보다 물론 뭐 그냥 오늘 감정 나누기부터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여는 질문일 수도 있고 이게 본 질문이 될 수도 있죠. 스스로 생각해도 잘한다고 생각되는 거는 뭐다.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서로를 돌아가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나도 그 비슷한데 쟤는 저런 걸 잘하는구나. 그럼 그거를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기. 와 진짜 뭐 막 못 믿어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1번 하고 나서 2번을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타고난 능력 중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내가 진짜 참 이거는 정말 내가 잘하고 있다. 쓸만하다고 생각되는 나 눈이 굉장히 좋아요.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내가 시력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활용하고 있어요. 라든지 남의 말을 나는 잘 들어서 막 친구 이야기들을 잘 들어줘요. 이런 것들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근데 이거는 사실 성인용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조금 그런데 3번, 4번도 말만 약간 바꾸면 딱 아이들하고 하기 좋은 질문이에요. 3번 하면 할수록 보람이 있는 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내 잘난 맛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보람이 있다는 거는 약간 서로에게 기여가 되고 도움이 되고 협력이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4번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나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을 바꿔보세요. 뭐라고 바꾸시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들과 함께 그렇죠. 1년을 보내고 싶나요? 어떤 친구들과 보내고 싶은가요? 이유는 뭔가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해요.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뭔가? 그런 친구들, 뭐 잘 도와주는 친구, 그럼 나는 그러면 도움만 받을 순 없죠. 그럼 그렇게 나를 잘 도와주는 친구, 서로 돕고 배려하는 친구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러면 고맙다 인사한다거나 나도 베푼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긍정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클 형식으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얘들아 오늘 해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나왔어? 선생님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이 질문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전체 이야기를 들어본 소감을 말해야 돼요. 그 성찰이 그 신뢰 서클에 닿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이 그냥 요것만 하고 이래버리면 사실 약간 좀 이렇게 마무리가 좀 덜 되죠. 나눠보니까 어때? 우리 반 친구들이 서로 이런 걸 잘하네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어요. 나도 좀 잘해야겠어요. 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 했고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어요. 이걸 전체 소감을 한 번 더 나누기를 하셔야 돼요. 돌아가면서 다. 이제 만약에 이거를 말로만 하기 힘들면 이런 식으로 하나 써. 자기가 쓰는 이런 판을 하나 들고 써서 보여주면서 말하면 쉽죠. 예. 요거는 만약에 이런 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아이들 공책 있잖아요. 공책에 쓰라 그러면 돼요. 예. 그냥 공책에다가 공책 한 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페이지에 한 개씩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러니까 그때는 스프링 공책이 좋죠. 스프링 공책을 이렇게 요게 이제 스프링 공책 같으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여기다가 옆으로 놓고 스프링 공책하고 뭐 사인펜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들아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크게 써. 크게 쓰고 다음 질문할 때마다 또 그 다음 질문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저는 이게 스프링 공책을 더 권해요. 왜냐면 이거는 한번 쓰고 지우면 없어지잖아. 내가 뭐라고 했는지 몰라. 이 단점이 이거예요. 장점도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 그러면 질문을 내가 선생님이 뭐라고 질문했는지 굳이 뭐 다 쓰진 않더라도 답이 있으면 이게 뭐였다 뭐 이렇게 나중에 나는 이런 대답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날짜 쓰고 그냥 답만이라도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답 쓰면서 내가 뭐라고 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 설명을 쓸 수도 있고 자기 편할 대로. 그래서 요 답만 크게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제가 누가 뭐라고 했구나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없이 말로만 하니까 우리 어른들하고 달라서 집중이 잘 안 되고 아이들도 뭐 제가 뭐라고 했지 이게 안 돼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책에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실내 서클 할 때마다 서클 공책 얘들아 꺼내봐봐 그러면 서클 공책에 계속 이제 이렇게 적어가는 거죠. 네, 우리 반 서클 공책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그런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인수학급이다 보면 이제 발표하기 주저하거나 뭐 쓰기 싫어하거나 항상 부정적으로 대답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생각해도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 뭐 이런다거나. 그럼 옆에서 찾아줘야죠. 사실은. 예. 그래도 예를 들어서 네가 나 지금 생각해도 없지만 네가 지금까지 잘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잘 지내올 수 있었던 비결을 찾아봐봐. 뭐라도 있을 텐데. 그러면 뭐 일단 잘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몇 가지 들어주면 애들도 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뭐 어디
뭐 잘 못 자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잠을 잘 그래도 잔다. 그다음에 아침에 잘 일어난다. 뭐 밥도 내가 어느 정도 먹는다. 그다음에 씻는 것도 내가 씻는다. 뭐 작은 거 하나라도 들어주면 그 중에 하나라도 적어봐. 이러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자, 또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하고 처음에 열어가는 것들을 이런 걸 지금 이제 질문 하나씩 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임테이블에 실내서클은 만약에 하루에 한 가지씩 한다면 어느 하루 중에 언제 하면 좋을까요? 1교시. 네, 1교시. 오전. 그죠. 아침 활동 시간에 바로 이제 얘들아 우리 다 왔니? 그럼 1교시 시작하기 전에 약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지금 그거 해볼게요, 선생님. 자, 타임테이블을 하나 일단은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네. 자, 종이 필요하시면 하시고, 네. 네, 다녀오세요. 뭐 색깔을 조금 여러 개를 한 몇 장씩 사시고 옆으로 돌리시면 될 것 같아요. 3가지 색깔을 활용하셔가지고 네, 이쪽으로 제가 돌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3월 2일 뭐 1교시부터 그쵸? 그래서 3월 2일부터 3월 10일 금요일까지 그렇게 놓고 일단은 거기다가 뭐 하나라도 쓸 수 있게끔 지금 그걸 다 채울 수는 없어도 일단 나중에 내가 이걸 채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고 네,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우리 이제 네, 방금 그 타임테이블을 만드셔서 바라는 어린이상을 학교에서 하잖아요. 네. 그거는 비전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비전? 비전. 네네. 입장에서 네네. 그 사명이 있고, 비전하고 비전이 있고, 그다음 목표가 네네네. 있고 할 일이 있는데 네. 비전? 그렇죠. 비전에 해당되죠. 이걸로 하면 장이 많이 필요하겠네. 3월 4, 5, 6 자, 그래가지고 아침 활동 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뭐 우리 고학년들은 6교시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일단 이제 이런 식으로 타임테이블을 만들고, 네. 그리고 방금 그 포스트잇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뭐 한 개씩 할 때마다 일단 이제 하나씩 여기다가 붙여 놓으시고 이거 왔다 갔다 뗐다 붙였다 하시면 되니까요. 네, 이렇게. 네. 아 이거 하나 들어가게. 아 거기에 딱 크기 맞춰서 좋아요 좋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딱 4개밖에 안 남아요. 네.
날짜를 이렇게 3월 2일 목금 3월 6, 7, 8, 9, 10. 우리 17일까지 하는데. 그렇죠. 예, 더 하면 더 좋죠, 당연히. 이번에 교육과정 만들기 주간에 저희 바라는 어린이상을 쉬운 말로 고쳤거든요. 어떻게 고쳤어? 그 선생님들하고 그 퍼실리테이션 그렇지.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이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는지 적어보자고 해서 그거를 유목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사람이 많이 없어서 2개밖에 모든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맞는 걸 다시 합쳐서 했는데 저희 모둠에 된 걸 그냥 했어요. 오, 선정이 됐네요. 오, 잘 됐다. 마음에 든다 하셔가지고 다행이네. 저희는 이번에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쉬운 말로 했다니까. 네, 쉬운 말로 나답게 함께 즐겁게 자라는 어린이. 나답게 함께 즐겁게 자라는 어린이. 좋네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이고 건강한 어린이인데 너무 길다. 이런 말 너무 싫다면서 고쳐보자 이래가지고 너무 괜찮아요. 나답게 함께 즐겁게 자라는 어린이. 네, 그걸 지금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이제 생각하시면 그거예요. 네.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아까 우리 반 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까 그 질문 중에 나는 어떤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가요? 그것과도 연결되죠. 얘들아, 우리 반은 어떤 반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친구 말고 어떤 반? 우리 학급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를 포스트잇에 적어서 그거를 다 같이 유목화해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모아서 우리 반 비전을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지금 교사로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게요. 나는 나의 학급, 교과와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가. 직접 이걸 한번 만들어서 적어 보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안 했나? 해주세요. 했나요? 잘 생각해. 네. 지금 이제 적어 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일단 A4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많이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각자 이렇게 하셔도 좋지만 그냥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우리 5분이시니까 이걸 왜 이렇게 뜯어지지? 그래서 이 테이블에 오셔가지고 한 테이블을 여기에 놓고 6분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이거는 이쪽에 놓을게요. 그래서 같이 둘러싸서 그 다음에 제가 포스트잇을 드릴게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다. 알아서. 포스트잇 그냥 자유롭게 한 분씩. 어떤 걸 쓰면 되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 선생님 그 비전 만들듯이 이제 우리 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학교에서 만든 것. 그래서 제가 학년이나 여기서 이런 거 만든 게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네. 자, 지금은 이제 정답이 아니고 여러 가지들을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생각해서 일단 한번 붙여보세요. 붙여보시면서 또 다른 사람이 적은 걸 보면 또 막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우리 애들 나는 이런 애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 이거를 생각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뭐 지금 완전히 정하지는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래 이렇지 하고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씩 적으셔서 크게 적어주세요. 적으셔서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고 같이 유목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한 장에 한 개씩. 네, 포스트잇 한 장에 한 개. 조금 크게 적으시면서도 약간 자세히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쓰시면 그냥 여기다가 바로 붙여버릴게요. 적어도 한 서너 개 이상 나오겠죠, 그죠? 네. 지금 적으시는 것들은 아마 나중에 방법으로도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적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좀 적고 계세요. 제가 뭐 자료 하나 가볼게요.
그래서 뛰지 않는다.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 적어놓고 하나씩 비판 주는 걸로. 소거하는 거, 소거하는 거. 다 적으셨어요? 슬슬 배가 고플 때다. 이제 오늘 내일 주말 동안에 우리 학교에 전체 이 에어컨 후에 냉난방기 청소하는 거야. 엄청 빡세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제 방에도 난리가 났네. 그래서 여기도 오늘은 우리가 일단 이거를 한다 했고 내일은 못할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예. 저희가 같이 네네네. 지금 이거 한 분씩, 한 분에 예, 한 분씩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이 뒷면은 예, 뜯으면 이렇게 3등분을 하실 수 있어요. 네, 한 분이 한 개씩. 저기 2개예요, 저거. 네. 2개가 붙어 있을 거야. 예, 예. 자석이 여기 붙어 있어가지고. 한번 써봐요. 요 뒷면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자석도 붙을 수 있는 거라 하긴 하던데. 이거를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접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작품 딱 넣기 이쁘다. 네네. 괜찮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화이트보드 요거 보드마카도 이게 지금 2개는 맞고 2개는 아니다. 이거는 지금 무광이어서 보드마카를 못 써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7개씩인가 6개씩인가 하나는 어디 뭐 다른 그걸로 시켰더니 우리 진짜 분명히 이걸 얘기했는데 무광을 얘기를 했죠. 이게 유광으로 돼 있어서 이 바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써서 되는데 저게 안 되기 때문에 저 2개가 요 4개 지금 있죠. 이 몇 개 더 있는데 그거 다른 가방에 있어. 다른 강의하는 가방에 있어가지고 내가 새 묶음을 썼더니 저건 다르더라고. 이게 새로 나왔어. 예, 예. 이게 새로 나왔어. 옛날 거는 저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보드로 써보니까 너무 더러워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화이트보드로 해도 뭐 일단 지금은 그래서 쓰기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내가 지금 이제 요 적으셨던 것들을 자기가 보도록 일단 내 앞에 내가 놔놓고 지금은 이렇게 세워서 하셔도 되고 밑에 바닥에 그냥 놓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이제 세울 때 발표할 때만 이렇게 세우시면 되고 내가 작업하기 편하면 이게 만약에 뭐 좀 불편하다 넘어질 것 같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러면 그냥 밑에 바닥에 놓고 하셔도 되니까 그래가지고 붙여보세요. 붙이시면서 비슷한 것이 있는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내가 어떤 아이들을 기르고자 생각하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쫙 붙여보시면서 경향성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다 붙여놓으시고 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골라보세요. 다 이거는 우리가 하기는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비전이 되는 거고 또 상위 개념으로 묶어서 비전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약속이나 지침 같은 게 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전체를 묶어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쫙 보시면서 순서를 한번 정해 보실게요. 각자. 네.
자, 자기가 네, 쭉 한번 그래서 좀 더 중요하다 생각되는 거에 다른 색깔 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도 좋아요. 동그라미나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2개. 네. 그쵸. 네. 이렇게 놓으신 상태에서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에 동그라미를 2개, 1개 이렇게 가중치를 두시면 그거를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연결되는 거. 그거를 밑에 놓고 맞죠? 바라는 건 안 해서. 자, 그 상태에서 선생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여기에 내가 화면 한 번만 보세요. 여기 이제 내가 꿈꾸는 학급 또 우리 아이들 생각하셨죠? 근데 그때 이제 지금 적으신 거는 이번에 해당되는 내용도 많을 거예요. 운영 방법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비전하고 이게 다른 거는 최종 길러지는 좀 큰 그림이에요. 아까 뭐 우리가 보통 많이 아는 배려한다, 존중한다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나답게 뭐 우리 함께 이런 것도 그거를 표현한 거죠. 뭐가 되든 괜찮아요. 근데 개념 자체는 굉장히 그게 그걸 꼭 뭐 추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좀 큰 개념인 거죠. 그게 비전이고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소한 방법들, 소소하지만 중요한 방법들이 2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적으신 거를 보고 다 그거는 다 옳고 다 맞는 내용이고 다 좋은 내용이에요. 다 선생님들께서 그대로 하시면 돼. 그런데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최종의 결과물 같은 거예요. 최종의 목표와 관련한.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더 상위에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비전을 정할 때 이제 이거는 나만의 내가 이제 생각하는 비전이에요. 아이들하고 비전은 다시 정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갖고 있는 거지. 아, 나는 이런 아이들을 좀 기르고 싶어 하는구나 하는 것들. 자,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쭉 한번 보면서 저 선생님 걸 보시면 내 거를 다시 수정하고 싶은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뒤에 삼각대로 접어서 이렇게 한번 붙여봐 주세요. 그리고 같이 한번 나눌게요. 이거는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저희가 같이 나누면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제일 먼저 어느 분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좋아요. 저는 사실은 엄청 그냥 뭐랄까 좀 그냥 너무 세세하게 적은 편이긴 한데 네, 좋아요. 하나씩 보면은 즐겁고 못하는 게 있어도 괴롭지 않고 음.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말 못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근자감을 가진다. 이거는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왠지 난 잘 될 것 같아. 왠지 언젠간 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그냥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것들은 책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문해력을 지닌다. 그리고 친구들과 갈등을 겪어도 이렇게 대화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10시 30분에는 자고 7시에는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지닌다. 이런 되게 세세한 게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얘들이 어른이 되면서 또는 뭐 중학교가 되고 삶을 살아가기에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좀 심지라고 해야 되나? 마음적인 자산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삶을 멋지다. 영위하기 네.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내가 알려주고 싶다 또는 그런 습관을 기르게 하고 싶다라는 게 좀 컸던 것 같아서 그래서 계속 잠 잘 자야 되고 밥 잘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랑 뭐 갈등이 있으면 얘기해서 이게 마무리 그러니까 틀어지고 끝내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거 그냥 좋게 마무리되는 느낌을 조금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그다음 책이나 글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얘들이 어른이 되건 성인이 되건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책 읽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너무 여리고 힘들면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신을 못 갖는 아이들 있잖아요. 어떤 뭐 심지가 굳어도 자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면 조금 잘 크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좀 예민한 친구도 난 예민해 근데 뭐 괜찮아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조금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마음을 조금 마음 근육을 키우는 거네요. 네, 그 준비를 조금 하는 거를 네. 좀 긍정의 원한다는 힘과 네. 네. 한마디로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막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로 그래도 약간 정리를 해본다? 라고 하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죠. 그 경향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 저것들의 공통점이 뭘까? 그럼 자기 관리도 잘 하고 긍정적인 자기 긍정과 이런 것들이 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아니면 뭐 조금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그거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있으면 그것만 딱 떠오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거 딱 들으면 그래 자기 긍정의 마음을 가진 어린이 만약에 이렇다면 뭐 긍정적인 어린이 그러면 긍정적이다 그러면 삶과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딱 하면 뭐가 약간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나를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를 만들면 좋아요. 만들면 그러면 아이들도 이게 막 헷갈리지 않고 그거 그러면 이거는 그럼 그 기준에 맞추어서 어떤 상황마다 그 전체 그 기준 비전에 맞추어서 이거는 과연 괜찮을까?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뭐 이렇게 하는 어린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과연 그러면 이게 괜찮을까?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거죠. 잣대가 되는. 네. 그러면 아이들도 스스로 판단할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제 이거를 만들어서 우리 반 전체가 뭐 하나 만들어지면 아이들도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우리 반은 이런 반이 되기로 했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보자. 항상 여기에 따라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그걸 하나 만들어. 너무 웃긴 게 저게 건강한인데 건강한이네. 그렇지. 마음이 건강.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거 마음이 건강한 거 맞아?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청영 선생님과 한번. 저는 이거 쓰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제가 맡은 3학년부터 3, 4, 5, 6 몇 명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말씀하거든요. 그렇죠. 네. 전담이다 보니까 네네네. 네, 애들 어떤 아이들이 어떤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 아이들이 1학년 때부터 너무 소수정예로 오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고 자기를 어떻게든 그 반 안에서 그 시간 안에 표현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배려, 존중, 그리고 여기서의 배려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고, 영어하고 과학인데 특히 3학년 아이들이 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작년 담임 선생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어나 과학 시간에 영어실하고 과학실 올 때마다 재밌을 것 같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재미있고 배움의 즐거움을 꼭 아이들이 그 시간 안에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그 시간 안에 한마디라도 작은 성취라도 했을 때 하나하나 인정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 수업에 대해서 회의도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애들이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좀 많이 기다려줘야겠다. 소수정예니까 더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런 전담 시간을 운영했으면 좋겠고, 또 유난히 작년에 저희 아이들 또 떠올리는데 네. 강한 사람한테 더 강할 수 있고 약한 사람들한테는 약해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강강약약이 되는, 강한 사람한테 자기 실력을 갖춰서 더 강해야 될 것 같고, 약한 사람한테는 도움과 또 동시에 존중, 배려, 그 상황에 대한 이해, 이런 게 바탕이 된 강강약약인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멋집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다 우리 되게 평소에 중요한데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단어들이 있다, 그쵸? 동그라미 쳐놨어요. 네네네,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교사로서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런 방법이든 저런 방법이든 약간 접근 방법이 달라도 다 그쪽으로 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방법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창준 선생님. 제가 쓴 게 기억이 보고 하시면 돼요. 네. 이게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대한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네네네, 세로로 모으셨네요. 네. 첫 번째부터 말하면 이게 이건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모르겠는, 이게 그냥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이게 누가 봐도, 그리고 내 스스로도 이런 걸 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막 뿌듯함을 느끼고 이런 걸 이제 잘 이걸 남자한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얘들이 다 하는 그런 애들이 약간 뭐 눈치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알고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활 좀 같은 면인데, 애들이 서로 조금 소심한 애도 있고 안 소심한 애도 있고 한데, 서로 이제 인사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의무적으로라도 서로 같이 하다 보면은 함께 이제 좀 친해지고, 또 같이 또 좀 별거 아닌 거에도 같이 웃어주고 하면은 오다 보면 또 이제 재밌어지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잘 웃어주는, 무엇보다 애들이 좀 웃음이 많은 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건 약간 좀 고학년한테 좀 맞을 것 같은데, 애들이 좀 진로 고민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게 자기가 이제 뭘 원하는지, 뭘 잘하는지 이런 걸 확실하게 좀 알고, 근데 그것보다 더 가서 이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런 애들이 실제로는 잘 없더라고요. 이제 그냥 막연하게 꿈은, 내 장래 희망은 뭐 이거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이것도 없는 애들 많지만, 꿈이 있어도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할지는 좀 감을 못 잡고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가서 애들이 스스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애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 한데, 이게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한 6학년쯤 되면은 이제 그런 게 되면 좋겠다. 네. 그걸 하기 시작하면 좋겠다.
4학년 때부터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를 잘 이해하는 저기 스스로 원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거는 자기 이해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난 또 뭘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저는 저 맨 밑에 있는 저거 참 그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렇던데 끊임없이 자신과 주변을 격려하고 북돋아 가는 거. 예,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하는 방법이 그거거든요. 예, 서로를 존중한다는 거는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인정해주고 계속 이렇게 북돋아주는 게 존중하는 방법 중에 하나, 되게 중요한 방법이더라고요. 나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자부심을 느낀다는 것도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격려를 받고 지지해주고 북돋아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을 갖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이렇게 저는 인사하고 잘 웃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인사하고 잘 웃는데 실제로는 이게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해야 될지 표현이 참 좀 애매한데 약간 그런 경우 있어요. 되게 인사 잘하고 막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참 인사도 잘하고 애가 밝고 참 좋아 이랬는데 실제로는 뒤에 친구들을 괴롭힌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이런 거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당연히 그것도 좋은데 실제로는 진짜 존중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이게 존중이 없으면 격려도 못 하거든요. 그런 거 하여튼 그 되게 참 중요한 거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혜진 선생님 한번 볼까요? 저도 그 애들을 만났을 때 네. 어떨 때 내가 이렇게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 뿌듯하고 즐거웠는지를 떠올려 봤거든요.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조금 너무 잘 안 돼서 힘들었던 거 보면 순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이쪽부터 보면 상황에 맞는 목소리 크기. 아이들이 복도에서 막 너무 떠들거나 자기 생각을 꼭 말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거나 그게 그런데 그 아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아이도 쉬는 시간에는 막 너무 이렇게 시끄럽거나 맞죠. 네.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자기 관리랑도 통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상황에 맞는 목소리로 말할 때 그 아이가 얼마나 이렇게 괜찮아 보이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화로운 분위기랑도 관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복도 질서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이 평화라는 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평화도 있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들어줬을 때 이렇게 평화로워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내가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그쵸. 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서로 이렇게 막 마음속에서 힘들고 그런데 사실 인정했을 때 서로 이렇게 평화롭고 어떻게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인데 이렇게 공감하고 경청하는 거 그런 게 이제 또 공동체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좀 마음이 그렇게 함으로써 따뜻해지기도 하고 마음이 따뜻한 어린이 한 명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반이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을 좀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이제 조금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게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아람쌤 건강하니라 이렇게 하셨는데 건강한 거 스스로 하는 거 잘 노는 것 또한 자기 관리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그 옛날의 내 모습을 되돌아보면 너무 이렇게 막 일이 쏟아질 때 스스로 나를 챙기지 못하고 뭐 이렇게 막 건강을 상해가면서 막 이렇게 할 때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적당히 할 부분은 하고 또 나만의 시간을 갖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운동을 내 건강을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모든 게 이제 자기 관리랑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간 활용하는 거, 정리정돈하는 거 이렇게 자기 목소리 조절하는 거, 예의 바른 거 그런 것이 모두 다 자기 관리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이기적인 자기 관리가 아니고
내 주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좋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기 관리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기 잠재력을 조금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남이 잘하는 걸 보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충분히 역량을 갖고 있는데도 너무 소심해서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고 이렇게 약간 그렇죠. 괴로워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자기 모습을 좀 잘 안다는 거는 주변을 잘 돌아보고 뉘우쳐서 내가 잘하는 거 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데 말할 수 있고, 이건 또 네가 해줘라고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멋집니다. 네. 거기서 선생님 동그라미 치신 게 공감과 자기 관리. 네. 예, 여기에 하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정혜진 선생님은 밑에 지금 그것까지도 써놓으셨네요. 단어가 들으면서 생각이 네네네. 났는데, 저는 일단 뭐 정서적인 부분 앞쪽으로 했고, 이제 여기 중간은 이제 지적인 부분, 여기 이제 규칙적인 이제 의지적인 부분을 순서를 매겼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이 환대받는 교실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이 교실에 와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반응을 보면서 자기 또 자신을 또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 거울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고 그거를 좋은 피드백을 주는 교실이 되고 싶어요. 관계 맺기에 기본 힘을 기르는 게, 나를 표현했을 때 그 환대받는 느낌이 아닐 경우에는 더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괜찮아, 너 정말 괜찮은 아이야, 이렇게 그런 피드백을 계속 주고 싶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끔 그런 교실이 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덕 교육이 너 안에 이런 가치가, 이런 미덕을 충분히 너 안에 이제 미덕이 있는데 그걸 꺼내보자. 그렇게 배려와 존중이 이제 스스로 배려하고 존중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함께 어울리는 교실이 되려면 나 안에 충분히 그런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들을 그래서 일깨워주니까 계속 길러지더라고요. 그럼요. 네, 나 안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해보자, 존중하고 배려해보자, 이렇게 함께 어울리는 그런 교실. 세 번째는 이제 지적인 배움, 애들이 또 이렇게 공부의 속도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양보다는 이제 그 공부가 좀 즐거울 수 있도록 자기 주도의 학습 양이나 이런 깊이나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해서 나도 이 정도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주도적인 공부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규칙, 이건 행복한 교실은 저는 규칙을 좀 준수하는 것들, 이런 사회성이 아이들이 다양한 개성이지만 그걸 어떻게든지 공동체가 수용할 것만 표현할 수 있다, 우리 교실은. 그 이상은 안 돼. 이렇게 해서 규칙, 공동체 놀이나 저는 이런 것들 규칙을 지키는 거 되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게임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행복한 교실은 이제 이런 놀이를 통해서 이제 규칙을 준수하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그냥 하면 이제 이런 규칙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들을 좀 그쵸. 네. 키우고 별표는 이제 표현하고 공감하는 교실, 미덕으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실, 이렇게 두 번째 것들을 별표를 적었습니다. 멋지십니다. 그 놀이할 때는 규칙 같은 게 필요하죠. 예. 근데 이제 저 학급 규칙을 처음 이제 우리 나중에 저희도 규칙 만들기, 약속 만들기를 해볼 텐데, 이제 규칙을 만드는 거는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규칙과 약속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규칙은 좀 더 강제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약속을 먼저 만들고 그 약속을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결국에는 또 규칙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애들이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처벌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것도 같이 의논해 봐야 되죠. 꼭 아이들이 그럼 벌 줘요 막 이런, 그건 또 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은 서로가 잘 지킬 것을 기대하고 믿는 마음으로 약속을 만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제 약속 안 지킬 거야 이러면서 우리 약속하진 않거든요. 그 친구랑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서 약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규칙 만들기를 옛날부터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규칙이 갖는 장점도 있는데 우리가 신뢰가 쌓이는 거는 약속인 거죠. 너와 내가 우리가 다 잘 지킬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해보자. 그리고 진짜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이거는 꼭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강제성이 주어지는 거는 규칙인 거죠. 그래서 약속은 많이 있을 수 있고 규칙은 그 중에서 꼭 지켜야만 하는 강제성이 있는 몇 가지는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쌤 그거 안 지키면 어떡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잘 지키도록 하는 방법들을 자꾸 생각하는 거지. 안 지켰을 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뭐 벌을 주거나 이것보다. 그래서 왜 못 지켰는지 같이 이야기해보고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면 뭘 그 규칙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잘 지킬 수 있는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나? 환경을 만들까? 이제 협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과 약속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규칙보다는 약속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혜진쌤이 미덕 이야기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우리 여기 옆에 거기에 방금 이제 선생님들께서 하셨던 것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풀어서 썼잖아요. 그것들이 연결되는 미덕을 한번 찾아보세요. 연결되는 미덕을 찾아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여기 그 작은 포스트잇에 한 여러 개 작은 포스트잇 여러 개를 써서 미덕 하나씩 적어 보시고 이게 미덕은 또 다 좀 연결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비슷한 것들이 연결되는 거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다 대표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께서 적으신 우리 반, 우리 아이들 생각하신 그것과 연결되는 미덕인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미덕을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이제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생각 못했던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미처 생각 못했는데 이것도 중요하네. 그럼 적으시는 건 좋은데 이제 우선순위를 고르셔야 돼요. 여러 개를 적어 보셔도 됩니다. 이게 다 좋은 말이어서 하나같이 다 좋아요. 다 맞는 거고. 근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죠. 이 중에서 내가 생각했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은 다 동그라미 보고 뭐 다 막 적어보고 그 중에서 몇 개를 고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5개에서 7개 정도만 고르셔도 좋더라고요. 미덕 말고도 또 다른 것들 중에서 고르셔도 되는데 보시면서 이거에 연결되는 게 이거다. 뒷면에 뜻도 있으니까 뜻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고르신 미덕은 제가 그 카드를 드릴 테니까 카드에 보면 뒤에 실천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요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지도하시면 돼요. 선생님 같으면 도움.
이게 이제 수업 중에도 결국에는 학습 태도 그리고 듣고 생각하고 이럴 때 그런 선생님의 말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을 책을 읽어도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좀 묶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쓰셨어요. 좋아요. 비슷한 거.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표되는 거를 이런 느낌이구나. 꼭 단어가 어려우시면 뭐 다르게 풀어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데. 많죠. 그럼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이제 골라봐야 되죠. 아까 이게 자기 관리와 관련한 거잖아요. 네. 초연함도 자기 관리와 관련이 있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그래서 자, 그 지금 이제 제가 드린 그 카드를 한번 보시고 카드를 찾으세요. 미덕을 찾으셔가지고 미덕의 뒷면에 보시면 실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앞면은 뜻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고 이거는 국어사전은 아니고 행동, 그 미덕을 나타낸 거라 그걸 보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신 게 맞는지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중요하네 조금 더 강조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선정한 그 버추 카드를 한번 골라서 읽으시면서 거기서 이제 좀 구체적인 지도 내용들 한번 골라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